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철강 도시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던 포항이 포스트 철강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산업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이미 글로벌 산업 패권의 핵심으로 급부상했고, 그래서 세계 주요국이 투자와 지원에 열을 올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극재를 포함한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그 중심에 포항이 있고, 이미 포항이 구축한 기반은 한국을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를 지켜내고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포항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의 숙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이 7월엔 결판이 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는 포항과 2차 전지, 그리고 왜 포항은 특화단지라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포항을 2차 전지 선도도시로 키우는데 실무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분이죠.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장, 오늘 함께합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 두서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요즘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권 때문에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내부 회의며 또 관련 행사며 또 정부 또 국회 다 있으라고 정말 시간이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지금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특화단지 유치인데요. 네. 단지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시도 의원님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 모두 이제 중앙부처 내지는 국회를 상대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얘기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텐데, 우선 시민들이 좀 궁금했었던 부분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철강도시 포항이 2차 전지에 눈을 돌린 배경, 또 어떤 시점 있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이 철강 도시로 이제 7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도까지 이제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중심 도시로 이제 철강이 있었는데 2007년 이후 이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철강 산업의 어떤 성장이 좀 한계에 그렇죠.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해외 철강 경기도 침체되고 우리 포항만 보더라도 계속 이제 GRDP 지역 총 생산이 2007년 이후에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똑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청주에 있던 에코프로를 우리 포항에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철강 산업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 중에서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전기차 중심의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중에서도 우리는 소재 산업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2019년도에 규제 자유 특구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어떤 시점을 배경으로 그 이후에 이제 포항이 2차 전지 산업 육성에 정말 화력을 집중해 왔잖아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포항이 어느 정도 이게 좀 갖춰져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에코프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일만 산단에 관련 기업들이 계속 집적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2019년도 정부로부터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받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우리 포항시가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전담 조직인 배터리 첨단 산업과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2000년도부터 지금 계속 지금 매년 꾸준하게 해오고 있거든요. 해오고 있어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작년에 경북 지역에 상주하는 한 30여 개 산학 연관 기관들을 이제 2차 전지 혁신 거버넌스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조직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감대 형성, 거버넌스 형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네. 필요해서 우리가 지자체 주도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그렇죠.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현재까지 한 1,000억 원 정도 2차 전지 관련 정부 과제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예.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에 현재까지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를 포함을 해서 한 2027년까지 네. 14조 원 기존에 입주해 있는 것 플러스 해서 이제 투자 예정인 기업의 규모가 14조 원 정도 14조 투자 원. 유치를 한 상황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 기사를 좀 훑어봤더니 2차 전지의 확장성이 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세계 2차 전지 산업에 우리가 미래를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죠. 네,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가장 지금 많이 쓰이는 건데요. 네. 2차 전지는 전기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은 우리나라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고 이제 정부가 미래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한 상황이고요. 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아마 2033년 이후로 보면은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규모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의 성장 규모가 2020년에서 30년 보면은 한 7.9%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예. 36.7%로 지금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보면 한 2040년도 정도 되면은 2차 전지가 반도체 시장을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도 부터는 판매 승용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예.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를 퇴출을 하겠다. 퇴출하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는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은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아가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핵심 원료인 리튬이라든가 전구체, 리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재활용 산업도 상당히 향후에 한 600조 이상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난다는 그런 또 확신이 있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포항인데 우리 몇 년 사이 2차 전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포항으로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왜 포항을 또 주목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청주도 있고 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산업이 어떤 지역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구비된 산업 단지가 확보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산업이 빨리 성장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감이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 2, 3, 4단지를 조성하고 있었고 전부 다 합하면 이제 136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일단은 산업 단지가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갖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고 또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려 그러면은 관련 인력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예. 산업의 생산 현장 인력이라든가 공정 그렇죠. 인력이라든가 예. 연구 개발 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포스텍을 비롯해서 포스텍 한동대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현장 공정 연구 인력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것들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에코프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집적돼 있다라는 겁니다. 집적돼 있다는 거. 그렇죠. 에코프로 관련 BM, EM, 예. 머티리얼, 캠퍼스가 CNG, 구성돼 그렇죠. 있더라고요. 포항 캠퍼스가 예. 구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같이 이제 아하. 집적이 되면은 예. 기업 산업 간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은 예. 수도권 이후에 이 그 새로운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포항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주 여건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충분하게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네. 있었던 것이 포항을 포항에 기업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미쳐전지하고 참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참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라면 세계에서도 이제 포항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제가 보니까 독일에서 열린 인터 배터리 유럽 2023 참가를 포항시가 또 참가를 했는데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어떤 부분을 어필했고? 독일 하면 우리 이제 세계 완성차의 본고장이라고 최고죠. 해야지. 그러니까 벤츠라든가 그다음 아우디라든가 이런 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생산 업체가 있는데요. 네. 독일에서 이제 원래 첫 해외 2차 전지 관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포항시 단독으로 홍보 부서를 설치해서 2차 전지 선도 도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존재감도 과시하고 우리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중동, 미국의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포항시 부서를 찾아서 지역 기업과 연결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국내에서 참가한 기업들이 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소재 관련 투자 의향도 밝히는 그러한 성과를 얻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전 세계 어떤 어떤 구매 욕구를 포항시가 중간 다리를 좀 많이 줬다는 그런 설명으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포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게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뭐 굳이 또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특화단지로 지정을 통해서 2차 전지 첨단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영일면 산단하고 이제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산업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장점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 우리 저희들이 이제 계속 관련 기업들이 소재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프라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허가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규제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를 하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업이 또 집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또 지역의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국 하루 빨리 지정되는 게 중요할 텐데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주도권을 둘러싼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이 또
국내 지자체마다도 굉장히 또 유치전이 좀 뜨겁잖아요. 왜 이제 포항이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최적지인가를 우리가 계속 또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어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화단지 유치 관련해서는 뭐 충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전북의 군산의 새만금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예, 겁니다. 예, 예. 이제 특히 양극재 분야에 에코프로가 2017년 그 입지하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지금 한 15만 톤을 지금 양극재를 연간 15만 톤? 예, 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30년까지 한 100만 톤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필요량의 한 16.5%를 우리 포항에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우리 포항이 가장 적지다라고 또 할 수 있고, 예. 두 번째 이제 양극재 글로벌 기술 격차 확보에 이제 또 최적지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앞서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앞서가 있기 때문에 예. 관련 기업들이 이제 집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쪽으로 더 오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어떤 가격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2025년도 가면은 33%나 거의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포항이 전구체라든가 리튬, 리사이클링 등 후방 산업 생태계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양극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적지다 라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소재 공급망 국산화가 가장 절실하다. 국산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죠. 이제 그 소재 관련해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나라도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국산화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어떤 주장이고요. 또 포항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생산해서 완성체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울산이라든가 청주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런 어떤 배터리 완성체 업체의 전후방 밸류 체인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포항에 반드시 특화단지 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관련해서 이거는 뭐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 지금 뭐 정부가 어차피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3대 혁신 기술을 특화 단지로 지정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이후에, 야, 포항 2차 단지 특화 단지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잘 되겠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에 제가 좀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지역 안배니 뭐 복수 지정을 해야 되는 목소리니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도시가 이제 울산, 청주, 전북에도 하나 있죠. 전북, 군산, 새만금 지대 이제 관련 양극재 내지는 차세대 2차 전지, 고밀도 양극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 기업 유치, 그다음에 향후 투자 계획 이런 거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 내지는 투자 내지는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이 당연히 포항이 최적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적인 입김이 자꾸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아마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이런 혁신 기술의 어떤 기반 속에 또 중요한 게 연구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확장성을 더 갖고 가려면은 포항이 이런 연구기관 집적이 다른 곳보다는 좀 좋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포항에는 그 가장 중요한 포스텍 한동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대 과학 시설은 3세대, 4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항은 소재 생산부터 연구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라든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고급 인력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진 어떤 인프라, 연구기관들이 우리 포항시의 가장 큰 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은 이제 이런 기반들이 얼마나 탄탄하냐 이게 관건인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지역민들이나 또 국가 차원에서 또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들도 포항시가 좀 잘 지금 형성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례들 좀 얘기 좀 해줄까요? 예. 기업 현장에서 과감한 투자로 이제 생산 공장이 자꾸 증설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과 현장 인력은 아직까지 사실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와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저희들은 작년부터 네. 계속해서 기술 인력 양성이라든가 지원, 연구개발 지원 관련된 MOU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경북 지역에 30개 여기에 산학 연구관 기관이 협력을 해서 네.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이후에 개별 단위로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네.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햄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하고도 이제 기술 지원은 물론이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협약을 이미 다 체결을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7개 대학에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 지자체 차원에서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양성되는 현장 인력, 공정 인력, 연구 개발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또 취업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또 현장에 취업된 인력들은 다시 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가서 재교육을 통해서 예. 그 공정을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을 그런 시스템이 우리 포항시에서 잘 돼 있네요.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역 청년들에게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고 뭐 포항시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 산단 저희들이 유치한 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한 2,000여 명이 신규 인력들이 지금 포항에서 지금 정주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게 2027년까지 14조 원 투자 계획이 돼 있다면은 뭐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계속 좀 이어질 텐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이 기업들이 건물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또 신축할 수 있는 뭐 산업 용지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용지 문제가 좀 계속 좀 걸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는 1, 2, 3, 4단지로 이제 조성을 해서 1산단하고 2산단, 3산단은 지금 분양을 했고 4산단도 지금 거의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한 영일만 산단에 한 40만 평 정도 지금 분양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밸리 국가 산단이 이제 1단계가 40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분양을 완료를 했고요. 네. 2단지 67만 평 지금 내년까지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벌써 35만 평 분양을 완료를 했고 네. 남은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소재 관련 대기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인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2차 전지 소재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산업 용지가 부족한 게 그렇겠죠. 사실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올 초에 이제 또 부시장님은 단장을 해서 산업단지 관련 조성 신산업 유치 TF를 조성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월별로 계속 지금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확장
또는 추가 조성을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 7억 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했어? 지금 산업단지 확장, 신규 조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확장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신규로 조성한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늘어나는 필요한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혁신 기업들이 포항에 오겠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고민이지만 반드시 또 풀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겠죠. 자, 2차 전지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또 이 포항 산업 구조의 근간인 또 철강을 또 버리기는 또 그렇고, 그리고 또 포항은 또 2차 전지 외에도 바이오, 또 수소 이런 분야에서도 이 도전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항에 있어서 철강 산업은 지금까지 포항을 먹여왔던 그렇죠. 그런 주력 산업이죠. 우리나라 근대화에 앞장선 그런 산업이고 또 우리 포항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 중에서 1차 금속업이 84.5%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철강 산업 도시죠. 그렇죠. 사업체 수만 보더라도 한 4만 4천 개. 예. 그다음에 고용의 한 34%가 철강 관련 업체에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생산액도 지역 생산액도 한 75%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그다음에 1, 2, 3, 4 철강 공단을 합하면은 지역의 연간 생산액이 한 35조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철강을 하다 보니까 소재 산업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을 저희들이 절대 버릴 수는 없고 그럼요.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새로운 미래 철강 이후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 시장 규모가 큰 바이오라든가 이런 수소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이 정착이라든가 성과를 창출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우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대 과학 시설의 인프라라든가 포항 공대가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어떤 그런 어떤 연구 역량 내지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자유구역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저희들이 바이오 단지로 지정을 해서 맞습니다. 그 안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든가 그린 백신 실증 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약품 연구 개발이라든가 구조 기반 백신 기술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상용화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료전지 분야의 부품 소재라든가 조립 이런 선순환 밸류 체인을 구축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부로부터 수소 도시로 지정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이제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 건축물, 교통 분야에 수소 도시 기반 시설을 우리가 이제 구축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예정이고 특히 이제 지금 빠르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지금 결정의 예정인데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한 1,900억 규모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정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 내에 한 28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해서 조성을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한 30여 개 부품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 산업 육성에도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좀 정확하게 잘 계획대로 잘 시행만 된다면 이 포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라고 뭐 해도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민생 쪽은 전반적인 경기 사정이 뭐 좋지 않다 보니까 지역
뭐 이렇게 좋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역 경제 전반을 또 살펴보시겠지만 또 해당 부서고 자 우리가 포항시가 좀 더 이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지 예, 우리 시민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엔데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했지만은 지역의 시민들이 느끼는 민생 경제의 체감은 아직까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우리 포항시에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시책을 지금 저희들이 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일단은 생활과 직결된 공공연구 요금을 동결해서 시민 생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버스 요금이라든가 쓰레기 봉투 요금을 동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자꾸 오르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착한 가격 업소를 업소. 이제 지정을 해서 네.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51개소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한 200개소를 확대를 해서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사랑 상품권도 저희들이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520억 정도 예. 그렇게 이제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 매출을 정대시키고 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어떤 판촉 행사 내지는 예. 소비 행사를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마련해서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관광객 급감했는데 좀 많이 오도록 해야죠. 예, 그러니까 관광객 유입과 지역에서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포항의 대표 축제 불빛 축제도 네. 원래 이제 처음 4년 만에 성황이었죠. 개최해서 3일 동안 한 25만 명 네. 이상 유치를 했고 또 해병대 축제 또 그다음에 이제 영일만 개항 이후에 가장 큰 크루즈 네. 선을 이제 원래 이제 유치를 해서 했었고요. 국제 크루즈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서 민생 경제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엄청 어마어마하네. 자, 제가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됐고요. 자, 끝으로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끝으로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라도 시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내가 이걸 하겠다. 우리가 포항시가 반드시 이뤄내겠다.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포항은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세계적 철강 도시로 성장한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 이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2차 전지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포항은 2차 전지 산업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에 바로 핵심이 이제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 산업 육성 또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포항이 수년 사이 2차 전지 분야에서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찌감치 그 가능성을 확신하고 발빠르게 생태계 육성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화력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와 원활한 전문 인력 공급 체계, 또 글로벌 물류 인프라 등이 그 과정에서 완벽히 갖춰졌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 등 혁신 기술을 특화해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면 가장 적합한 곳에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사안에 자범이 나서는 안 됩니다. 장현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